안녕하세요, 과학쿠입니다. 저는 쿠키고요. 우리가 매일 아침 무의식적으로 접하는 정보들 중에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이런 일기예보처럼 TV나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해양 예보 정보도 정확하고 세심하게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어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어업을 할 수 있고 진일보한 해양 정보를 통해 해양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이 더욱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겠죠. 또한 심각한 해양 재난사고 발생 시에도 해양 예측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해양과학 기술이 불가능하리라 생각했던 해양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국내 최초로 구축한 해양 예측 시스템 쿠스입니다. 오늘의 과학 쿠키, 이곳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키오스트에서 해양 예보 시스템 쿠스를 만나볼 텐데요. 이 쿠스를 만나보기 앞서서 오늘의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다고 합니다. 특별한 게스트들과 함께 쿠스를 알아볼 텐데요. 키오스트의 온라인 기자단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오스트 온라인 기자단 김장기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키오스트 온라인 기자단 김인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그럼 같이 쿠스를 만나러 가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가보시죠. 2009년부터 운용해양 예보 시스템의 기반을 구축해온 키오스트가 18년부터 올해 22년도까지 진행하고 있는 3단계 사업을 통해 해양 예측 시스템의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는 현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해양재난 재해연구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대규모 환경재앙을 일으켰던 충남 태안의 허베이 스피리토 해양 유류 오염 사고를 계기로 해양 예측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키오스트에서 2009년부터 동연구에 착수하여 1, 2단계 사업을 통해 시스템의 구축 및 고도화를 수행한 바가 있죠. 물론 이전부터 각 요소별 예측 기술, 즉 바람, 조석, 파랑 등의 개발은 상당 부분 진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형 유류 유출 사고나 해난 사고 발생 시 이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예측 시스템의 부재로 각 전문가마다 상이한 예측 자료를 발표하여 구조 현장에 혼선이 빚어지는 현상도 볼 수 있었는데요. 동사업의 1, 2단계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별 요소 예측으로 국한되었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의 시스템을 연계하고 통합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에 해양 예측 시스템의 예측 정확도를 더욱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3단계 사업인 해양수치 모델링과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해양 예측 정확도 향상 연구 과제를 통해 해상에서 바람, 유속, 해수면 높이, 수온, 염분, 파랑 등의 요소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양 예측 시스템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 없겠죠? 해양재난 재해연구센터 연구원분들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네.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재해재난센터의 최진용이라고 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해양 예측 시스템에 대한 사업 진행상 그리고 기대 효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 연구는 지금 해양 예측 시스템의 고도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상황은 대부분 돌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네. 그런 예측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옛날부터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사실 적재적소에 이렇게 활용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쿠스 예측 시스템을 구축을 한 것이고요. 지금 구축 후 현재 10년 이상 항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국 해양수산부라든지 해군 그리고 해경 등에서도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하나의 목표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나라 영역에서만큼은 정확한 그리고 우리가 제일 정확한 예측 자료를 생산하자라는 목표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해양에서 재난이나 어떤 재해 상황이 대부분 돌발적으로 발생하게 돼서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저희가 습득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신뢰도 있는 관측 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있을까요? 보통 예측은
관측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상을 이해할 수 있어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야 예측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관측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해양 관련의 다른 업종들의 기관들에서 많은 관측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 해양과학기술원에서도 그런 관측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림과 같이 그 해양과학기지라든지 그리고 대형 부위를 통해서 또 관측을 계속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관측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촘촘하게 관측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제한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채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수치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치 모델을 이용해서 그 빈 공간을 채우게 되는데 그 수치 모델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어떤 수학적인 계산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하라는 거기 때문에 자연현상을 재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관측적인 빈 공간이라든지 수치 모델의 한계를 이렇게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는 특별 관측이라든지 현장 실험 이런 것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저희가 해양 현상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최신 컴퓨팅 자원의 도입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수학적인, 수치적인 모델로 관측 현상의 빈 곳을 우리가 메워야 된다면 그만큼의 컴퓨팅 파워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가 되나요? 김남훈 박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네. 그분이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이 해양 예측에 활용되는 수치 모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양을 격자화하고 여기에 일련의 물리적 역학 법칙에 기반한 운동 방정식을 각 격자마다 계산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이제 이 격자라는 개념인데 이 격자의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즉 해상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예측 정확도가 올라간다는 의미인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서해나 남해처럼 그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은 해역에서는 어떤 흐름 특성들이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복잡한 흐름 특성들을 우리가 잘 모의를 하려면 적어도 이 격자의 크기를 섬보다는 작게 구성을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격자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계산량 자체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해양 예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해진 시간 안에 빠르게 예측 결과를 생산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고성능의 컴퓨팅 자원 확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쿠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중앙 처리 장치인 CPU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약 한 9,500개 정도의 CPU가 병렬로 연결이 된 상태로 전산 자원이 확보가 되어져 있고 이 중에서 해양 예측에만 활용하는 CPU가 약 한 5,500개 정도를 사용을 해서 지금 현재 예측 결과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우리나라 해역의 경우에는 섬이 많고 복잡한 해안선을 가졌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예측 자료 생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복잡한 남해안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해상도가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그러니까 격자를 조밀하게 계산하면 계산할수록 정확한 값을 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정방 격자라고 일반적으로 똑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격자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컴퓨팅이 이제 저희가 이제 제한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격자를 컴퓨팅에 맞게 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다른 삼각 형태의 격자를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외에서는 수 킬로미터로 계산하게 되고 연안에서는 최소 수십 미터 그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과제의 최종 연차인 올해가 이제 2022년도에 이제 도달했는데요. 달성 현황과 함께 이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것을 수치 모델링을 통해서 어떤 기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1, 2단계를 통해서 저희가 300m, 전연한 300m 격자를 구축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요번에 3단계를 통해서 격자가 다른 삼각형의 비정형 격자로 예측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초기 조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외국의 어떤 해양 선진국들이 생산해내고 있는 전지구 모델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것의 기술적인 독립을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지구 모델을 구축해서 그 자료를 이용해서 어떤 초기 조건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지구, 북서태평양 그리고 우리나라 연안에 아우르는 저희가 기술적 어떤 독립과 그리고
어떤 통합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리고 기술 고도화를 이뤘다라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측 정확도는 사실 뭐 매일, 뭐 매주, 뭐 매년 단위로 이렇게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매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제 제목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지능정보기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해양 예측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연구원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3차 과제 달성 이후에 또 다른 목표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 해양 예측에 대한 결과는 사실 많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는 K-오션 워치라고 하는 어떤 그 예타성 후속 연구를 기획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재난재해와 뭐 피해 저감에 포커싱을 맞춰서 어떤 그런 기획 연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그 예측 자료들이 특정 일부 인원들에게만 활용이 되고 있지만, 어떤 우리가 뭐 3차원 가시화라든지 그리고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우리가 익숙한 어떤 부분들을 채워 넣어서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 연구의 큰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알아본 쿠스는 2015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선정된 만큼 우수한 연구라는 것을 자랑하죠. 우리나라 해양과학 발전과 보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키오스트 온라인 기자단 분들과 과학쿠키가 소개해드린 키오스트 해양 예측 시스템 쿠스 내용 어떠셨나요? 기상 및 해양 예측 정보 생산뿐만 아니라 국가 현안 문제의 효율적인 대응과 해양 신산업을 위한 지원 체계의 발전 등을 기대하며 과학쿠키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